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장이 좀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매가리가 없죠. 예, 뭐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최근 장을 우리가 읽어내려고 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4억 주대 오늘 기록을 했거든요. 4억 주대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냥 한산하게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전에 많았을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주 전, 3주 전에는 8억 주 정도가 된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4억 주, 그러니까 절반으로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매매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적극적인 어떤 시장 참여를 조금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뭐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라는 것이 뭐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장세를 읽어내려갈 때 가장 핵심 키워드는요. 우리 이제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박스권이라는 거죠.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것은 시장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도 가도 못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그죠? 거래량이 확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시장이 매가리가 없이 움직이고 있는 장세. 그러면 이제 이런 장세라고 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뭐 내가 뭐 총대 메고서 앞에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짱을 끼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뭐라고 앞장서서 나가겠습니까? 앞장서서 나가면 괜히 총 맞죠, 그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재 장세를 풀어나갈 때 항상 그래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장세에서 이제 비유를 할 때 어떤 비유를 하냐면 이제 고스톱 같은 걸 칠 때 패가 안 좋다. 그러니까 장세 상황이 이렇게 좀 뭐 갇혀 있는 가운데여서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 그럼 뭘 잘해야 되겠어요? 광팔고 죽는 걸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 그냥 계속 저기 뭡니까? 패도 안 좋게 들어오는데 계속 고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형세의 흐름은 좀 디테일한 측면보다는요, 좀 러프하게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인 장세가 좀 소강국면에 들어서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좀 지키는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뭐냐면 이제 그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풀어나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됐어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줄어있고 박스권의 등락이다라고 하면은 자연히 시장은 선택적 종목 쪽으로만 집중이 되겠죠.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 가장 지금 스타주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스타주가 뭡니까, 여러분? 그죠? LG이노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장을 볼 때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LG이노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랠리를 펼치고 있어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형주는 안 된다. 예. 근데 사실은 시장을 좀 안을 들여다보면은 대형주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명인들의 복귀에서 얘기를 했던 종목 3인방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노텍,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얘네들은 어때요? 시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도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장세의 흐름을 볼 때 장세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고 그 가운데서 그럼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다가 뭐 포커스를 맞추시면은요 적어도 남들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뭐 항상 보면 전문가들이 뭐 방송에 나와서 봐라 이 종목 내가 추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유의 종목들이 왜 이 시장 상황 속에서 도도히 흐르는 어떤 그런 추세적인 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느냐. 시장의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방송에서도 보면 이제 증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개별적인 종목에 자꾸 관심을 두시는데 지금은 개별적인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이해를 하고 그 흐름을 이해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대안, 그죠? 여기에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장을 또 풀어보고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거의 한정돼 있죠. 그 종목들을 어떻게 잘 요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서 투자해 보세요. 수익이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세는 안 좋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이런 장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그 부분을 오늘도 저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세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지금 장세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이라고 하면 이제 11월 30일 날 한번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잖아요. 우리가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자 말이에요. 이때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전에 이제 명의대표께서 얘기를 할 때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를 박스권인데 그 박스권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2930에서 3030포인트 그 안에서 완전히 갇혀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갇힌 흐름이 위로든 아래든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모멘텀이라는 게 뭐예요? 이 시장의 큰 이 박스권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구도는 이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뭐 예언 아닌 예언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지난번 11월 30일 날 이때 이제 막 그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 주가가 한번 출렁거리는 가운데에서 공포스러운 어떤 흐름들이 시장의 어떤 11월 30일 날 월말 효과와 더불어서 늘렸다. 이때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 대응을 하자. 왜? 다른 거 없어요. 이 시장의 구도가 유효하기 때문에 전략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파동에, 이런 비체계적 위험에 휩쓸리지 말고 반대 포지션을 취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거예요, 여러분. 계속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박스권 상단이다.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세요. 수요일 날 복귀.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은 3030포인트가 상단이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시장이 걸리기 시작했다. 그죠?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할 필요도 없고 예언을 할 필요도 없고 시장의 트렌드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 트렌드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이용한 대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쉽게 얘기해서 쫄지 말고 여기서는 흥분하지 않고 그런 대응만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큰 구조를 이해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그 지역적으로 막 11월 30일에 주가 밀리거나 뭐 오미크론의 어떤 그런 그 열풍이 다시 불어오니까 무서울 때 같이 휩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같이 흥분해버리면은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흐름을 좀 계속해서 아직까지 당분간 이 흐름이 바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저께 그저께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뭡니까? 그 지난 월요일 날 종합주가 지수가 정확하게 3033포인트인가요? 이거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김없이 뭐예요? 매물 나오는 거예요, 경계 매물이. 왜?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체력이, 그죠? 이걸 뚫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시장은 지금 뭐 설명할 것도 사실 없어요. 3030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이 라인은 좀 저항선 라인이다. 그러니까 저항선 라인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도주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수급의 확충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당연히 뭡니까? 박스권 상단에서 시장은 경계 매물 내지는 이식 매물이 나오면서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단 부분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 또 똑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단에서 지금 계속해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경계 매물 나오고 있다. 그게 한 주 동안 이어지면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되게 갇혀있는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3030포인트에서는 좀 저항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저항이 이 앞에 있는 저항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상승 트렌드로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 뭐 거래가 수반된다든지 LG 이노텍 너만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같이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뭡니까? 뭐 IT 섹터 내에서 LG전자 뭐 그다음에 있는 종목들도 힘차게 올라가야지만이 이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선택적 종목들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역으로 지금은 몇몇 핵심 주들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조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이후 오늘까지 흐름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박스 상단 부분에서 좀 힘에 겨워하는 흐름이 나타났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흐름까지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늘 흐름까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은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이 흐름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상이라는 거거든요. 시장 항상 변하니까. 그런데 이 흐름은 뭐예요? 이때 주가들이 대부분의 주가들이 뭐예요? 막 급락 보이고 뭐 엄청나게 빠졌었잖아요. 그죠? 그게 11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오늘이 뭡니까? 12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12월 15일이니까 이때 이제 급락 이후에 근 보름이 된 구간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이때까지 많이 빠졌던, 막 낙폭 과대를 했던 종목들이 추스리는 과정이 나타났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뭡니까? 이제 낙폭 과대라는 부분을 해소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걸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완료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 통상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는 의미는 뭐 어떤 차트상의 반등이라는 의미보다는 심리적으로 낙폭 과대됐던 부분들이 저가 매수 너무 지나치게 빠진 데 따른 저가 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일정 수준까지 반등을 주는 것, 상승이 아니라 반등입니다. 그죠?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을 주는 흐름이 보름 동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거의 완료 국면.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전부 다 이제 낙폭 과대가 일정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 흐름이 이제 나타났고. 이제 그러면서 뭡니까? 그게 이제 해소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전 종목이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그 흐름이 다 거의 다 끝나게 되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선별 종목들. 그러니까 제 강하거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국면 이전까지 상승세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결국은 여기서 또 강하다는 얘기. 그게 이제 LG 이노텍,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런 흐름들이 지금 뭐예요? 압축된 가운데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장세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할 때 제가 이제 과거에 벌써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마켓 인사이드를 진행을 할 때에도 그러니까 이슈를 가지고서 현재 장세 흐름하고 접목을 시키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그 어떤 이슈가 통용이 되는 장세가 아니에요. 왜? 기본적으로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 이슈 아니면 뭐 경제의 어떤 그런 그 성장 이슈 뭐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될 부분들은 수급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말라 있고 시장이 그냥 왕복 운동만 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이슈라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세, 패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보는 게 조금 더 현재 장세 흐름에 맞춤 전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뭐 저기를 보시면 알아요. 보세요. 최근에 거래량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지난번에 뭐 9억 주 한번 그죠? 이때 8억 주, 9억 주 이때가 이제 11월 30일 날 그때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쭉 줄잖아요. 오늘 지금 4억 2,500만 주예요. 예. 월요일 날에는 얼마였습니까? 3억 7,500만 주. 제가 이제 과거에 증권회사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증권회사가 이제 뭐 객장이 있었잖아요, 지점에. 그러면 손님들은 없고 고객들은 없고, 직원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저기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
그 거래량이 이 거래량이.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시장이 어떤 힘을 얻겠습니까? 그죠?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장세를 볼 때 이 거래량 지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의 흐름은 그 탄력이 둔화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제 최근에 좀 눈에 띄는 업종 중에 하나가요. 제약바이오 속에 바닥 찍은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때가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제 이전에는 막 시장이 북적북적 될 때는요, 거래량이 탄탄하고 그럴 때는 이슈 테마 있는 종목들이 힘이 붙어버리면은요, 그냥 호사사사삭 올라가고 막 그런 흐름들 기억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나타나요. 예. 왜? 기본적인 거래량이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은 기술적으로도 놓고 보면은 재반 이동평균선 있지 않습니까? 재반 이동평균선이 하나로 밀집이 돼버렸어요. 뭐 이걸 이평선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이제는 그야말로 그냥 팔짱 끼고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평선이 밀집이 됐다는 얘기.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시세들이 어떻게 돼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단기화됐다는 거죠. 어제 올라간 종목이 오늘 올라가느냐? 그런 종목이 별로 없어요. 몇몇 종목을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루살이 어떤 등락을 연출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최근 장세의 흐름이다. 그리고 뭡니까? 시세 흐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핵심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추세 흐름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장을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것이 대형주 안 된다, 중소형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간에 선별적인 추세 형성되는 핵심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만 움직이는 장세예요, 지금은.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시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이 나와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빠졌고 이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는 거, 이런 거는 시세를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시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뭐냐? 대형주건 간에 중소형주건 간에 되게 압축되어 있는 장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는 돈 벌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죠?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뭐 이런 장이 있어. 불과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되게 재밌는 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뭡니까? 특히 최근의 흐름 속에서는 제가 이전에 이제 시장을 분석을 해드릴 때, 테마주 쪽에서는 게임주,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한 달 전부터인가요?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게임주, 2차 전지, 뒤풀이 파동 들어갔다. 뒤풀이 파동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야말로 고아원 가기 전에 짜장면 한 그릇 먹이고서 고아원 가는 것처럼 시세들이 이제 전부 다 반등 주고서 빠지는 흐름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태동하는 종목들을 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종목을 보시면은 종목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여러분들 좀 현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 방송을 좀 막 계속 지켜보시면서 좀 이익을 얻으실 분들이 잘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몇몇 종목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요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선별적인 핵심 대형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노텍, 하이닉스, 디스플레이 이거를 지금 최근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약간 업데이트를 시켜드렸어요. 왜? 삼성전자도 이제 발등이 걸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이노텍인데 오늘부터 또 이노텍이 올라가니까 또 잘난 척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 보시면은 이게 21선까지 조정 보였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 우리 명인들의 복귀 할 때만 하더라도 요 날이었어요, 요 날. 요 날 주가가 밀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뭡니까? 종가 기준으로 수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얼마였어요? 28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33만 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대형주는 무거워 이런 선입견 갖지 마세요. 지금 대형주는 무거워가 아니라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는 종목만 가는구나. 이걸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일 약 올라가시는 분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잡으신 분들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잡고 삼성전자 잡으시면 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얘네들 이제 결국은 정상에서 만나는데 지금은 이제 뭡니까?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보세요.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1차적으로 올 거다. 여기서 쉴 거다. 쉬었다가 다시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300일선까지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해서 300일선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차 랠리가 전개된다. 이 주봉으로 보면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눌림목 국면 속에서는 계속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된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도요. 지난번 11월 30일 날 주가 빠질 때 또 찬스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이제 11월 30일 날 아까 지수 급락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회복이 되는데 가장 빠르게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되는 종목들이 뭐예요? 이 핵심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주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뭡니까? 가세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 전기 같은 애들, 그죠? 300에서 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의 분위기, 거래량만 터지면은요, 거래량만 수반되면 얘네들은 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뭡니까? 전체 거래량 수준이라든지 시장의 수준이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쉬고 있지만 결국 간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 주목을 해야 되겠죠.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뭐냐면 이거예요. 300에서까지 일단 왔잖아요. 300에서짜리는 다들 쉬는 자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300일선에서 얘네들이 이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쉴 거예요. 예. 뭐 닭이 먼저냐, 닭이 아니면 먼저냐가 되는데 얘네들 흐름을 해서 면밀히 체킹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또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뭐냐, 낙폭 과대주 쪽에서는 최근에 보면 이제 화학주 쪽의 흐름도 나쁘지가 않죠. 화학주는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호석유화. 그러니까 금호석유화 300에서는 타치하고 이제 조기적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은 300에서까지 아직까지 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관점. 그 다음에 대한유화도 마찬가지 관점. 그래서 화학주의 경우도 여전히 여러분께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제약주는 지금 단기의 어떤 흐름 속에서 2차 전지하고 게임주가 이제 디프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약주 쪽에서는 계속해서 단기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중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바닥 찍은 종목들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바닥 찍은 종목들이라는 것이 뭐 ST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건 뭐 바닥 찍은 종목은 아닌데 ST팜이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올릭스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300일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고, 바닥 찍으면서 올라가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거 좀 잘 보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차트를 한번 잡아줘 보세요. 대화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헬릭스미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장기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고개 쳐들기 시작하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파미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죠? 패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그래서 제약주 쪽에서 이런 것들 사실 물려도 크게 안 손해봐요. 그러니까 제약주 쪽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조정 보였다가 바닥 찍은 애들, 걔네들 주목하시라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게임주하고 2차 전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뒤풀이입니다. 뒤풀이라는 얘기는 시작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뭐 게임주 쪽에서도 보면 이제 뒤풀이 파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는 잘못 들어가면 걸립니다. 최근에 빠졌기 때문에 하면 단타 들어간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2차 전지하고 게임주는 좀 조심하시고, 다만 IT에서 이제 후발주 쪽에서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HFR, 뭐 RFHIC,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나마 좀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뭐 간단합니다. 지금은 박스 상단이에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죠. 한 발 뒤로 물러선다거나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는 관점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종목은 지금 제가 찝어드리는 종목들만 가지고 하세요. 예, 좋다라고 말씀드린 종목들. 그래서 선별 핵심주 중심의 탓킷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박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매수, 그러니까 좀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리는 매수 구간은 박스 하단 부분, 그러니까 중심선을 잡아드리면은 2930하고 우리가 3030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33일선 기준으로 보면 33일 이동평균 대지 지금 2960이거든요. 그럼 2960선을 중심선으로 해서 그 밑으로 오잖아요. 그때부터 매수를 하는 거고, 지금은 조금 못 먹더라도 수익이 안 나더라도 지금은 전체적인 어떤 주식 비중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예. 또 지난번처럼 급락 들어오면 제가 또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2960선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 대기를 하고, 지금은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관망, 그리고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찝어드린,
대형 주건 중소형주간에 집어들인 종목 중심의 대형 바닥권 종목 쪽에서는 바닥을 잘 찍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을 또 주목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